안녕하십니까. 둔산동 동아쌤입니다. 이제 검고 공부하는데 사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험이 부족하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복지라는 것은 이제 가난한 사람도 함께 잘 사는 그런 사회니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도 함께 잘 사는 사회를 향상 높이기 위한 각종 사회의 보장, 어려운 사람들을 보장하는 제도가 있어요. 제도라는 건 이제 뭐 결혼제도 이런 것처럼 큰 틀, 결혼제도, 교육제도 하는 것처럼 큰 법과 뭐 형식을 포함한 큰 틀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사회보험을 하나 알아보면, 보험 드는데 보통은 보험 들면 보험회사에 들잖아요? 근데 이 보험회사에 안 들고, 요거는 복지 향상이니까, 복지니까 나라에 드는 거겠죠. 일정한 소득이 있는 국민은 보험을 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민연금을 내기도 하죠. 국민연금을 내기도 하고, 그래서 적용하여서 사회 위험, 질병을 위하면 의료보험입니다. 의료보험비는 강제로 냅니다. 재산에 따라서 의료보험. 그러니까 의료보험을 안 내면 전체적으로 아플 때 처리를 못하니까 보험료를 꼭 내게 하고, 실업을 대비한다는 건 뭐냐면, 자, A 회사에 취업하면 취업한 사람 B하고 사장 A하고 돈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고용보험을 냅니다. 고용보험. 고용했죠? 고용한 보험료를 내면 나중에 이 고용보험 회사에서 이 B가 갑자기 실직을 하게 되면 한 3개월 정도 보험, 실업급여를 줍니다. 실업급여. 실업을 되면 돈을 줘요. 몇 프로. 다는 안 주고 한 70%인가? 까먹었는데 실업급여를 줘서 실업을 해주면 한 3개월 정도 돈을 주면서 고용보험에서 주선을 해서 취업 성공 패키지 해가지고 취업 성공 패키지에 들어가가지고 취업을 위한 뭐 자격증을 딴다거나 공부를 딴다거나 이런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실업급여라고 그래. 실업급여서 월급을 줘요. 나라에서 몇 프로를. 그러니까 이렇게 실업됐을 때 안정장치를 위해서 이 회사 A는, 이 사장 A는 고용보험을 꼭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개인이 들기도 해요. 국민연금으로. 사업주가 고용보험을 들어요. 고용보험을 들어서 국가가 재물과 재물권원, 돈을 부담하면서 일정 부분, 개인도 내죠. 보험료. 사업주도 내죠. 국가도 부담을 해요. 조금. 그래서 상호 부족, 힘들 때 이게 부조금 낸다고 하거든요. 상같이 부조금 내는 것처럼 힘들 때 도와주는 거죠. 힘들 때 도와주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의료보험, 그 다음에 고용보험, 이런 강제고, 국민연금도 어느 정도는 자발적 가입도 하지만 이제 소득이 있으면 계속 가입하라고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보험료는 소득의 크기, 재산의 크기에 비례해가지고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내고 나중에 이 실업급여나 이런 것도 많이 받아요. 자, 이런 보험은 보험료처럼 장래에 있을 위험에 대비하는 거고요. 자, 공공부조는 공공해서, 나라에서 공적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부조금 그냥 주는 것처럼 나라가 주는 거예요. 나라가. 그러면 생계유지, 먹고 사는 게 힘들거나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낼 돈도 없어요. 먹고 사는 게 부족하니까. 돈을 안 내는데도, 이건 돈을 내고 도와주는 거고, 이거는 안 내는데도 도와줍니다. 최저생계. 그러니까 먹고 살 수 있는 쌀 살 수 있게 보장하도록, 자립하도록 조금 도와줘요. 그러니까 보험료 안 냅니다. 국가가 전액, 돈을 내줘요. 그러면 정말 가난한 사람들한테, 이 소득이 높지만 재분배해서 나눠주는 효과가 있는데, 이런 거랑 똑같아요. 이렇게 공공부조로 30만원을 받는데 일하는 게 10년만원 밖에 못 받는다. 그럼 이 일을 안 해버려요. 이게 주는 돈보다 더 작으니까. 그리고 이 일을 해서 늘어나면 요 지원이 끊겨요. 그러니까 근로의욕을 상실시킨다는, 일하고 싶은 의욕을 상실시켜. 나라에서 30만원을 주는데 내가 10만원 벌어서 뭐해? 해서 안 버는 경우도 생기고, 그렇죠. 자, 사회 서비스는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각자에게 돈은 아니에요. 이거는 비금전전 돈은 아니고 지원을 해주는데 뭘 지원을 해냐 상담센터에서 상담 재활센터 이제 관련 시설들이 있어요. 뭐 아동보호시설 이런 거. 그 다음에 사회 참여해서 여러 가지 뭐 문화활동 할 수 있게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중심이 돼서 하는데 민간단체가 있으면 민간단체에서 지방단체에서 돈을 지원해가지고 하도록 하죠. 이렇게. 그러면 이 공통점 차이점을 이렇게 보니까 자 보험금은 내야 돼요. 그죠? 가입도 강제로 하고 나중에 보험금 돈으로 줍니다. 경제적으로. 근데 공공부조는 돈 못 내요. 낼 돈이 없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개인 부담 못하고 강제도 안 해요. 가난한 사람만 도와주는 거 직접 나라에서 직접 도와주는 거예요. 생활보호대상자. 사회서비스는 개인이 이용자 이렇게 서비스니까 시설을 이용하면 시설 이용료 조금 내요. 근데 조금 내죠. 다른 데보다 확실히. 그 다음 정부가 부담해주니까 대신.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들 하는데 돈은 아니라고. 돈은 아니고 시설 이용하고 활용하고 상담해주고 도와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저렴하게 어려운 사람들한테 다른 사람들은 돈 많이 내고 하는 거를 그 유사한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해주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 다양성. 이게 다양하다 반대는 이론. 하나로 다 똑같다. 이론적. 이거는 다원적이라고 해요. 이론적. 이게 한 개로 근원이 되는 거고, 이건 다양한 근원이 있는 거죠. 다양한 근원. 다양성이 되면 지금 다문화 사회니까 관대한 용서,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배려해주고 하는 게 있어야 되죠. 다문화 사회로 문화가 여러 나라 사람들이 같이 살아요. 그래서 갈등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A 나라와 B 나라가 저 음식이 이상해 아니면 생김새가 이상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만약에 차별을 하게 되면 타인을 배척하는 겁니다. 타인을 배타적이에요. 자, 보통 이타적인 거 타인을 위한 사람은 이타적이라고 해요. 이타적. 타인을 이익을 위해서 타인을 이익. 근데 개인주의는 남한테 피해 안 주고 개인이 그냥 혼자 지내는 거고 이기주의는 자신의 이익만 자기의 이익만 원해요. 이럴 때는 배타적인 경우가 많아요. 타인을 배척하고 타인을 배타적한 태도가 있는데 갈등을 해결하려면 이렇게 한국에 존재하고 있는 외국인을 대우하는 기본법이 있어요. 이렇게 해줘야 된다. 외국인도 하물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사람이 되면 잘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국에 존재하는 외국인도 대우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러니까 타인을 배척하지 말고 좀 처우하고 대우해라 이 정도는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삶의 성질과 같이 잘 사는 복지를 위해서 인간다운 삶, 인간의 존엄과 같이 행복 추구 이렇게 헌법 10조에 나오는데 인간답게 사는 조건으로 있는 거예요. 자, 경제적 측면으로 소득 수준 향상은 이렇게 소득이 늘어나야 삶의 질이 올라가는 게 기본 전제. 그럼 전제는 뭐냐? 주제가 있으면 주제 앞에 있는 게 전제예요. 주제 앞에 있어. 주제 앞에 있으면 이게 원인이 되고 그래서 이걸로 결과가 되는 그러니까 주제, 중심 생각이 되기는 기본 조건. 그러니까 전제는 기본 조건. 기본적인 조건이 뭐냐? 이 주제를 만들기 위한 이게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질이 올라가려면 이거 뭐라고요? 소득이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공자가 항산이 돼야 항상 생산이 돼야 항상 마음이 가지런해지고 공부도 할 수 있고 했다고 했어요. 항산 한심. 이게 생산이고 이건 마음 공부. 이런 것처럼 고용이 안정돼야죠. 고용은 그러니까 일하는 거 고용은 사람들 데리고 일하는 게 안정돼야 소득이 늘어나고 최저소득 그래서 최저임금이에요. 임금은 월급 주는 건데 이거를 1시간에 얼마다 이렇게 보장을 해서 최저임금을 보장해서 소득을 보장하고 사유재산권을 보장해서 자기 개인재산 보호하고 시장경제예요. 사고 파는 거 서로 자유롭게 사고 파는 게 보장되어야 된다는 거죠. 사회문화적에서도 노동시간이 줄어들면서
노동시간이 줄어들고 강제로 오랫동안 일하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가 남는 시간하고 문화생활을 보장해야 그래야 삶의 질이 올라간다는 거죠. 이게 이제 필수적이라고 했고 높은 교육도 받고 사회가 안전해야 돼. 안전. 행정 이렇게 뭐 범죄 안 일어나고 이런 안전망이 확보되고 기회가 균등돼서 공부할 기회, 취업할 기회, 장사할 기회 이런 게 보장돼야 되죠. 더구나 이제 아플 때 의료 혜택. 그래서 이게 의료보험 가입해서 돈을 내잖아요. 의료보험. 혜택이 보장돼야 사회문화적으로 안정이 되죠. 돈도 벌고 사회문화 안정되고. 정치 속에서는 민주주의, 국민이 주인이죠. 그러니까 법에 의한 통치 법치주의가 실현돼야 돼. 구축되고 실현돼야 되고 인간의 권리가 보장되고 시민사회, 시민이 중심인, 국민이 중심인 민주사회가 성립되어야죠. 종교 선택, 종교는 자유롭게 선택하죠. 사상도 자유롭게 선택하고 이렇게 해서 보장이 돼야 되고 환경도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쾌적한 안락한 환경이 보장돼야 되니까 미세먼지 뭐 막아주고 뭐 여러 가지 뭐 환경 뭐 공원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하죠. 자, 지역 격차 이렇게 전라도와 경상도의 격차도 있지만 도시하고 농촌 격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대도시하고 농촌. 농촌에는 노인들이 많이 살고 그 다음에 사람이 적게 사니까 도시에다 좋은 문화시설 계속 만들죠. 그러니까 지역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광역, 넓은 경제권. 그러니까 이게 대전이 아니라 이게 대전 인간의 경제권. 여기다 여기 도시가 뭐 보령이 있으면 보령 있는 경제권. 이렇게 넓게 관리를 하고 넓게 영향을 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넓게. 그래서 넓은 경제권, 경제가 서로 이 전체가 활성화되도록 영향을 줘야 되고 개성. 그러니까 보령은 뭐 해수욕장을 살리는, 대전은 뭐 교통 중심지나 뭐 교육이나 과학을 살리는 그런 특성화 정책을 실시하고 지역 주도 발전을 위해서 자율적인 지방 분권. 이렇게 뭐 여기에 보령시에 할 수 있는 자기 결정권, 대전시의 결정권이 서울이나 서울뿐만 아니라 서울도 지방이지만 이 전체 우리나라 전체를 대표하는 정부가 있고 서울시청에 지정이 있으면 이 지방 정권들의 지방의 권한을 분산해서 지역을 더 잘 세게 지역이 중심이 돼서 발전되게 해라 하는 게 지방 분권입니다. 정부가 이렇게 지방의 권한을 나누어 주라는 뜻이죠. 지역 간에 협력하고 서로 상생, 서로 생활해, 서로 잘 살게 하는 동반자, 같을 동, 수반, 같이 옆에 간다는 게 동반해서 발전하다는 거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면,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중앙정부, 우리나라 대통령이 있는 중앙정부의 상향식, 이렇게 상향식, 지역의 의견이 중앙으로 올라가는 이런 상향식 개발. 그러니까 중앙에서 지역에 그냥 이렇게 시행하는 건 하향식이라고 합니다. 하향식 개발. 이렇게 중앙에서 하향식으로 하면 필요한 거를 막 딱 이렇게 이 지역에서 필요한 거를 딱딱 나눠서 하는데 단점은 그럼 이런 데가 소외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향식으로 하면 이렇게 여러 의견이 모이기는 하는데 그런데 이 의견이 다 모여서 이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죠. 뭐 그런 장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하향식, 상향식. 그러니까 지방에서 의견이 중앙정부로 가는 거는 상향식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지방으로 여러 가지 의견을 내리는 거는 하향식입니다. 하향식. 방향과 관련됩니다. 이거는 위로 향하는 방식입니다. 동아쌤입니다.